자, 제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름 한 장 덧댄 용산. 그렇죠. 이거 이전할 때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으로 국방부를 이전할 때 뭐 여러 가지 보완하는데 뭐 필름 한 장 붙였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요 표현이에요. 미국 CIA 중앙정보부죠. 정보기관입니다. 도청 정황 이거 예견될 일 아니냐, 예견됐던 일 아니냐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몇 명의 인물 뭐 한 얘기가 오늘 아침부터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CIA가 그런 짓 한 게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항상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청와대 감청 문제, 도청 문제는 심각했잖아요. 아니 늘상 그래 왔잖아요. 그런 게 들키면 우리 측에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든지 비공개로 요구를 하고 이런 일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예. 미국 측에서는 그런 일 재발 안 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무마가 되는 거죠, 뭐.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입니다.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 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성범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주말 동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뭔가 미국의 기밀사항이 유출이 됐어요. SNS상으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지에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뭔가 도청한 것 같은 정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논의를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파악을 하고 뭐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자, 미국이 다른 나라를 도청 또는 불법 감청한 거 사실은 과거에도 전례가 있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또 나온 걸까요? 한두 번이 아니죠. 미국은 저렇게 세계 패권 국가, 옛날 말로 하면 제국이잖아요. 제국. 예. 그러면은 전 세계의 정보를 이게 완전히 진공처럼 빨아들인다. 미국은 또 정보기관이 많잖아요. 뭐 CIA도 있고 NSA도 이름도 못 들어본 예. 각 군마다 군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어 심지어 통합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 정도니까 예. 계속 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이전에 뭐 스노든이라고 해가지고 NSA에서 뭐 메르켈하고 독일 메르켈하고 마크롱까지 그렇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도청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큰 그때. 파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르켈의 반응이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데 친구들 사이에 염탐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야 뭐 이렇게 하고 오바마가 사과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계속 할 거라고 모든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 믿는 거예요. 왜? 예. 제국의 운영을 위해서는 동맹국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미국은 하는 거고 러시아도 할 테고 중국도 할 거예요. 독일도 할 테고 이런 문제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 우리 영토에서 우리의 주권 국가에서 우리 허락 없이 외국 기관이 우리 정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을 우리로서는 항의하고 요구하고 예. 설명을 요구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특히나 미국이 가져간 정보가 완전히 온라인에 그냥 채팅방에 올라가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 그러니까 알려진 게 없어요. 왜 이런 그랬는지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 보자면 우리나라 미국은 우리 로버트 김 씨라고 예. 그 별 정보도 아닌데 우리나라 해군 무관에게 워싱턴에 있는 해군 무관에게 줬다는 이유로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8년인가 9년인가 영창을 살린 사실 이런 비대칭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뭔가 설명을 해명을 미국에게 요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이 유출이 된 이 기밀 문서상에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른바 시긴트, 신호정보죠. 그러니까 신호정보라는 거는 무슨 전파를 통해서 뭔가를 파악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도청입니다. 도청.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떤 브리핑, 그러니까 익명의 어떤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이 내용이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정치권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보도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자, 여기 보면 굵은 글자가 되죠. 협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협의. 그리고 전례, 다른 나라 사례 검토하며 대응책을 보겠다. 지금 우리나라와 함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도 역시 도청을 당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도청 내용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입장이었고요. 오늘 나온 입장도 보겠습니다. 양국의 상황 파악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 요구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한미 동맹 신뢰관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덧붙이는 게 지금 상황을 약간 악용하는 뭐 이런 흐름도 있다. 이거에 대한 또 약간 경고성 발언도 좀 꺼내놨어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먼저 정혁진 변호사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 두 분께 같은 질문인데 먼저 정혁진 변호사. 이거 단순 전화 통화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회의를 하는 이 자체를 도청한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실 반응은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교과서적인 그냥 그 대응인 것 같고, 그다음 유감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미묘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26일인가요?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직전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조금 전에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국제 역학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 어느 나라나 국익이 우선인 거고, 그다음에 미국은 저런 과학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거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 뿐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국이 우리나라 용산만 도청하고 있었겠습니까? 아.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까지 다 도청하고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나라 도청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북한은 뭐 능력이 되면은 우리나라 뭐 별별 뭐 간첩도 보내고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소를 잃었으니까 외양간 고치는 그게 필요한 거지. 그다음 마찬가지인 것이 제가 이제 국방부에서 제가 근무했지만 국방부가 사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정부 그 기관보다 과천이나 뭐 세종시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이런 그 대응을 갖다가 하고 있었을 텐데, 보안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기술력이 이런 걸 갖다가 그 뚫었다는 이야기고, 이 보도 내용이 아직 뭐 100% 어떤 여부인지도 확인하지만 그게 맞다면 뚫린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군 시설 중에 스킵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Sensitive Compartmented Intelligence Facility라고 그래가지고 극도의 특수 정보 보안 시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들은 그런 스킵 시설 같은 것들에 돈을 아끼지 않고 이걸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노력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정도 기술력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청이 되는 거고, 제 생각에 이전 청와대도 뭐 큰 차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나 신성범 전 의원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정황을 보니까 미국이 들킨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근데 우리를 대상으로 한 걸 미국이 들킨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미국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이 저렇게 들킨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그 프로답지 않고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옛날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어느 나라나 지금 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 정보 기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갖다가 하는 것이 그게 제일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대통령실 반응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있을 수가 있나 참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보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안보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안보 구멍이 뚫린 지가 갑자기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게 갑자기 많이 불거졌거든요. 우리 과거 조금만 떠올려 보면 무인기도 들어왔을 때 예. 본인들은 대통령실에서는 안 뚫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이번에 도청까지 대통령실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다. 어제 오늘 일 아니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가지고 온 게 70년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2023년도인데 70년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미국을 두둔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도저히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예. 사실 이거는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런 일이 실제로 실행이 됐다. 그리고 예. 실제로 정보를 모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이렇게 도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크게 질타를 했었어야 됩니다. 미국이 그럴 수도 있다. 미국은 그러면 합당한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크게 질타하고 왜 그랬냐. 예.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이라도 앞으로 재발 방지 요구를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사과를 받아냈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예.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이 그대로 미국 정보기관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일이어야만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기환 교수님. 이 뉴욕 타임스에 이 보도를 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벌써 세 번째고 드러난 경우만 놀랍지 않은 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좀 전에 우리 신성범 의원님이나 우리 정혁진 변호사 얘기 들으면 놀랍지 않은 일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근데 놀랍지 않은 일, 일상적으로 있어 왔다. 근데 이게 들킨 것일 뿐이다. 지금 이런 차원의 얘기인데 예. 저는 그런 정도 생각에 머물면 예.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위기 대응 매뉴얼 같은 거 따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를테면 사실 확인해야 된다. 예. 진상 규명 자체 조사하겠다. 그다음에 외부 개입설까지 얘기해요. 근데요. 엄연하게 우리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에 의해서 불법 도청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뭘 협의하고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요. 예. 이미 우리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야죠. 깊은 우려를 표명해 줘야죠. 최소한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니네 정부가 미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 조치를 요구해야 되죠. 물론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할 겁니다. 예.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또 할 거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익이 훼손된 점, 주권이 침해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통령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예.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악재로 뭐 발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되겠죠. 예. 자, 마지막 조치는 자, 이게 늘상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마무리될 수는 없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어떤 데서 이 문제가 발생한 예. 것인지 어떻게 도청의 무방비 상태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부터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떤 제도적 보완 예. 이런 것들이 시급히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보 전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와 군사 동맹이 아닌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중국이 이런 일을 우리 상대로 했다면 반응이 달랐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다르죠. 반응이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분명히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다. 저희가 왜 일상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라는 표현보다는 저렇게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이유가 예. 일상적이진 않죠. 근데 분명하게 우리의 주권을 훼손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자 주한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한다. 뻔한 것. 두 번째. 미국 CIA 한국 지부장을 예를 들어서 추방한다. 예. 이렇게 되면 외교관계나 정보기관간의 공유가 맡기기 때문에 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예. 있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우리 청와대까지 대통령실까지 안보실까지 이렇게 도청한다는 것은 특히 이것이 드러난 이상 예. 우리에게 왜 그랬는지 어떤 연유인지를 성명해달라. 기다리겠다. 이런 접근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사항을 놓고요 지난해 살짝 어떻게 보면 우려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당시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는데 당시 나왔던 발언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에 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어수선한 저런 상황에서 그것이 시설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세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첫 버전에는 우방이 없어요, 그죠? 예. 국익에 저희 공조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겠어요. 국방부에 합참 신청서로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뭐 도청 장비나 여러 가지 뭐 혼란스러운 어차피 이 상황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기무사나 이렇게 해서 근접하고 있는가요?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확인을 하시고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예. 확인하시고 지금은 이제 서욱 장관님께서 하시니까 서욱 장관님과 협조를 해서 혹시 안 된다면 경호처에서 하는 수준 정도로 인부당 우리 기무사 요원을 좀 붙여서 그 인부들이 불쾌하지 않게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죠.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 건물은 벽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을 하려면은 다시 대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됐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선이나 유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장비들 이런 데도 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다른 건물도 아니고 과거에 그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또 국방부 건물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관련된 대비가 있었던 원리 건물이었고. 국방부 건물이었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어떤 CIA 도감청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건물의 이동에 따른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방부 합참 건물에 대한 도감청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이전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렸네요, 지금요. 예견된 참사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졸속적으로 이전을 했고 굉장히 그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큰 공사, 대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급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부들이 많은 자재들이 갑작스럽게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도청 장치가 심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도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 두 분 우리가 국회에서 질의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와 관련돼서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고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육군 3스타 출신인 거예요. 군 출신.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이 사람들께서는 정확하게 이 문제가 예견된 참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졸속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게 방치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정혁진 변호사, 이거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쪽 부분을 아마 압박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요.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비는 했었을 거예요. 대비는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도청이 이루어졌다라고 한 사실이 거의 확인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견이 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대비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게 확인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유구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대처를 갖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조만간 어떤 뭐 작업 또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는 사안이 됐습니다. 이 사안이요.